2021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 CBSS, 주민협력 조직 개발, 관계를 살리는 지역사원 다운 매핑 안내를 맡은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목차로 함께 하실 건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 매핑이란에서 사업의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 사업 대상과 참여자에 대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 매핑의 구성으로 매핑의 일반적인 체계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 자원 매핑의 사례로 번이동 더 행복마을 자원 지도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운영 방법, 지도의 구성, 지도 활용하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무자를 위한 꿀팁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매핑이란인데요. 사업의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이 서장엽 연구보고 2016년에 이제 제기됐는데요. 조직적 환경의 변화로 인파워먼트, 이념적 환경의 변화로 장애의 사회 모델, 자립생활, 지역사회 환경 개입의 강조가 두드러졌죠.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 환경의 변화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지 맞춤형 전달체계, 발달 장애인법 시행, 지역센터 시행, 지역사회와 이용자 참여 증진, 서울형 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 접근과 사람 중심 접근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지역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접근은 지역으로 우선 나아가 보자,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자, 지역사회와 접점을 만들자 라고 해서 연결하고 관계 맺는 활동들을 지속했고요. 사람 중심 접근은 지역 안에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해서 관심 갖기, 만나보기, 참여하기로 사람 중심 접근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사회 중심 접근과 사람 중심 접근이 진행되는 사이에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장애인들이 과연 친숙한 지역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실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관계를 살리려면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고민으로 지역사회 자원 매핑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목적을 먼저 보시면 지역사회 자원 매핑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자원 매핑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 친화 환경 조성, 두 번째 공동체의 주체적인 참여와 소통, 세 번째 주도적인 삶, 그리고 네 번째 실천과 변화인데요.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향상시키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의 주체적인 참여와 소통은 교육이나 참여, 역량 강화 네트워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삶은 정보의 형평성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과 변화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서 지역 의제가 발굴되고 정책 제안의 활동까지 나아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사업의 대상과 참여자가 궁금하시죠? 자, 관계를 살리는 지도, 지역사회 자원 매핑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을 긋고 면을 이루는 것, 관계를 살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자원 매핑인데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냐면요. 첫 번째는 우선 활동 지역을 조금 구체화했어요. 사실 지역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강북구가 13개 동이 있거든요. 근데 강북구 13개 동에 다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 인적인 한계, 그리고 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번동 지역, 번이동과 번삼동 지역에 좀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가 번이동과 번삼동 지역은 장애 인구가 8에서 11%로 강북구에서 가장 많은 장애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고요. 특히 복지관이 위치하면서 주변에 복지 관련 기관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활동 지역을 이렇게 넓은 번이동, 번삼동 안에 모든 기관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 탑5 그리고 번이동 이용시설로 점차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구분은 저희가 그냥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자원들이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생애 주기별 욕구를 기반을 해서 자원을 조금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좀 탐색을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크게 맞춤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돌봄, 보육교육, 고용, 주거,
그리고 문화여가, 체육, 근린생활시설로 저희가 나누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여하셨냐면요. 더 행복마을 조사단이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4인 1조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주로 만나 뵙고 지체장애인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은 의사소통 약자를 대변을 해서 표식이라든지 안내문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지체장애인은 이동약자를 대변해서 시설물, 이용 접근성을 확인하고 경사로나 도로 폭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옹호인이라고 지역 주민을 대변하신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조사원 조사 지원을 한다거나 업체 대표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진 촬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물론 같이 했죠. 직원은 이렇게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고, 교육에서는 조사 목표나 역할 안내, 조사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사 대상을 섭외하고 사전 조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하고 조사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4인 1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시간 조율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가서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의 역할이 조금 많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지역사회 매핑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매핑의 일반적인 책의 프레임워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출처는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건데요. 강사님, 왜 갑자기 장애인 복지관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으로 많이 나아가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함께함에 있어서 이제는 장애인 복지관이란 틀 안에서 장애인 복지만, 지역사회는 따로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했던 이 지역사회 자원 매핑의 이 지도 만들기가 이 커뮤니티 매핑의 작동 원리랑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조금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의 작동 원리에 관한 책인데요. 구성 요소, 프로세스, 기대 효과, 가치, 이렇게 4가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구성 요소는 먼저 공동체가 있으셔야 되고요. 참여를 통한 소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 만들기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리고 프로세스는 사전 기획하고 커뮤니티 매핑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지도 만들기 및 발표, 데이터 분석 및 결과물 공유, 그리고 지역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실행 및 평가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효율, 효과, 형평성, 교육, 참여, 역량 강화인데요. 사실 효율과 효과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커뮤니티 매핑을 같이 하시면 효율도 같고 효과도 같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참여하신 분들의 역량 강화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매핑을 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공감, 마지막 4번째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발제문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매핑을 커뮤니티 매핑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 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구성 요소를 같이 할 텐데요. 앞에서 보셨던 구성 요소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 공동체인데요. 커뮤니티죠. 이 공동체는 누가 함께 했냐면 앞에 개요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주민,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비장애 주민, 시민옹호인, 그리고 직원, 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 주민과 생애 주기별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참여를 통한 소통입니다. 소통에서는 저희가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정기회의를 통해서 같이 또 소통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평가회를 통해서 향후 과제라든지 지금까지 활동한 거에 대한 점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회의들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모바일 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인데요. 저희는 우선은 이 지역사회 자원 매핑을 이렇게 종이 지도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지도 만든 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에 PDF 파일로 올려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리어프리 앱과 연동을 해서 모바일 앱으로도 이 100개 상가를 다 업데이트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이동 자원 모니터링을 이제 추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만들기입니다. 만들기에서는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수렴하고 역할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지속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 다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 지도 만들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민 모임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민 모임으로 계속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외부랑 연결해서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랑 전문가 다영역에 관련 참가자들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활동이 이 지역사회 자원 매핑에서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과정입니다. 자, 지역사회 자원 매핑을 하시려면 이런 과정을 따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전 기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 매핑 교육을 하시고 워크숍을 진행하시고 지도 만들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고요. 지역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 및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 선순환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기획에서는 저희 중간관리자 회의라든지 팀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조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자원 매핑으로 해서 나갔던 직원들은 단순히 저희 지역 옹호팀만은 아니었어요. 저희 복지관에 각 팀에서 중간관리자들과 관장님,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인워커가 다 함께 했어요. 그래서 지역 밀착 협력 활동 TFT라는 걸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밀착 협력 활동 TFT 회의를 통해서도 조금 더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원 매핑 교육이에요. 조사 목적, 조사 영역, 그리고 자원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인데요. 이 더 행복마을 조사단 이 장애주민, 비장애주민 직원 등이 영역별로 참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도 만들기 및 발표인데요. 우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하고 나서 조사표로 작성된 내용을 데이터로 취합을 하고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서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다음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조사 내용을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및 결과물 공유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다만 이렇게 멈춰서 그냥 실시 보고서로만 마무리를 하면 파급력이 없겠죠. 서로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5번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책자가 나오잖아요. 마을과 함께한 이야기라는 책자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런 거를 이런 스토리를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지역사회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제작된 자원 지도를 1층에도 배포하고 그리고 상가에도 드리고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비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리어프리 앱에 이런 정보들을 탑재함으로써 모바일 맵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역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예요. 어쩌면 5번에만 멈추면 그냥 예전에 복지관들이 했던 지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지역 조사에 머무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자원 매핑이잖아요. 지역사회 자원 매핑.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자원지도 매핑을 통해서 지역 문제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긴 경사로가 필요해요. 여긴 골목인데 쓰레기가 많아요. 막 이런 문제까지도 막 이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굴된 것들을 공론장에서 이렇게 풀어보면 어때요? 예, 이제 지역에 보면은 주민자치라든지 강북협치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공론장들이 많잖아요. 거기 나가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북협치 공론장, 장애 관련 포럼 발제로 하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평가인데요. 자원지도 관련해서 피드백을 서로 공유를 해요. 만들어 놨는데 이건 좀 이래. 다음에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거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요. 실행하고 새로운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는데 다음번에는 무엇을 할까? 다음번에 어떤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모바일 앱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조금 있는데 저희가 이게 번이동 더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이런 타이틀로 모바일 앱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앱은 번동에 사시는 주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만 앱을 만들까 했는데 사실 지금은 번동을 조사를 했지만 강북구가 점점점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기존의 모바일 맵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배리어프리 맵에 저희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좀 절충을 했던 점 안내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역사회 자원 매핑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저희 복지관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운영 방법입니다. 번이동 더 행복마을 자원 지도라는 타이틀로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그리고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이 됐어요. 중간에 왜 멈췄는지 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범조사라고 계속 그 다음 조사를 연이어 갔어야 됐는데 잠깐 멈춰서 연말에 좀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네, 어디서? 번이동과 번삼동 일대를 저희가 아울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모든 곳을 다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겁도 났고 4인 1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의 제한,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 주민이 자주 가는 장소 탑5 그리고 가고 싶은 장소를 뽑아서 먼저 조사를 했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돌아갈 때 번이동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함께 했냐면요. 더 행복마을 조사단이 함께 했어요. 4인 1조,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민농우인 직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조사단 내 역할을 나누고 시설을 직접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카페에 가서 조사를 하면 가서 차도 마시고 편의점을 이용하셨으면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편한지 우리 지역 내 자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이용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 이용 예산을 식사나 차 마시기, 물품 구입 등의 예산을 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꼭 사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서로가 맡을 건지 4인 1조이기 때문에 역할이 겹치면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한 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문 시 에티켓을 준수해야 됩니다. 조사를 한다고 뭐 경찰서나 어디 감사원에서 나온 것처럼 막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라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 상가를 이용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단 여기 지금 왜냐면 그 조사를 하다 보면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밥을 먹다가 차를 마시다가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이걸 잠깐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단의 역할을 꼭 숙지해라. 그래서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당 매칭을 해요. 되게 여러 직원들이 있고 여러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시민농우인이 계신데 그분들 시간과 연령대를 맞춰서 매칭을 하고 지역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조사표랑 사진을 제출하는 운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더 행복마을 만들기 자원조사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명의 참여자가 더 행복마을 조사단이 함께 했고요. 기본정보, 서비스 및 이용 접근성, 이동 및 편의시설, 대표 인터뷰, 종합의견, 관련 사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기본정보에는 자원명, 영역, 업태 유형, 그래서 업태 유형을 보시면 저희가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 자원으로 분류하는 그 표까지 나오죠. 주소나 홈페이지 운영 시간 공유 자원이 나와 있고요. 서비스 이용 접근성은 여기 보시면 주로 누가 이용을 하시는지, 장애인이 이용을 하시는지, 혹시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왜 이용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개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지원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 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어요. 그리고 이동 및 편의시설은 여기로 오길 위해서는 대중교통, 주차 여부, 진입로, 주출입구, 편의시설, 시각접근, 화장실, 이용선호도, 경사로, 자원 피로도 같이 다양한 부분을 편의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추후에 저희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접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지도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네, 두 번째 지도의 구성입니다. 앞면에는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 자원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카테고리별로 서비스 내용과 위치, 연락처가 제공돼 있고요. 편의시설 표시로 필요 정보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지도에서 위치 및 편의시설이 알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 내에 몇 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자원 영역별로 지도 내 위치 파악이 용이하고요. 7개의 영역에 분류가 돼서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이 자원이 여기 있구나. 여기 번이동은 이렇게 자원들이 여기저기에 있구나 라를 알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이 지도는요, 첫 번째, 번이동을 자세히 알 수 있고
편의시설이 없어도 정이 많고 우호적인 마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제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풀어갈 문제를 생각하고 마을의 의제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를 통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고 생애주기별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개선할 곳이라든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 공유인데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상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편의시설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역의 자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내용을 지역에 다시 알려주고 마을을 우리 마을은 이런 상가가 많아, 이런 자원이 많아, 이런 게 더 자원이 발굴됐으면 좋겠어 라는 모니터링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관계가 확장됐어요. 상인과 주민과 직원의 관계 맺기에 연결고리가 됐고요. 마을의 변화에 역할을 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 갖고 만나보고 이렇게 지도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가 살아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제가 지역사회 자원 매핑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실무자를 위한 꿀팁,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지역사회 자원 매핑을 하시려면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더 행복마을 조사단 4인 1조로 구성을 했는데 직원도 참여한 직원만 한 16명이 됐고요. 장애 주민도 한 7분, 시민 옹호인도 5분,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주민, 비장애 주민, 중간관리자, 실무자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지 맞춤형 전달 체계. 근데 이렇게 막 저희의 환경이 변하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은 것 탑5처럼 하고 싶은 것만큼 두렵지만 작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공으로 함께 멀리 가자. 네,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공으로 교육과 회의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많은 참가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든든한 슈퍼바이저를 확보하라. 자, 맨 땅에 헤딩 환영이에요. 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 중심 해야 돼요. 시행착오도 인정해요. 우리 관장님, 국장님과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서 한 라인을 형성해서 이렇게 사업의 목적이 한 길로 쭉 갈 수 있게 슈퍼바이저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요.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조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넓힐 수 있었고요. 각 사이트,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강북구청 커뮤니티 매핑센터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역사회 자원 매핑. 자, 공동체는 하나의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비장애 주민의 장애인 복지관 참여의 가장 쉬운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자원 매핑, 여기서 나온 자원 지도는 누구를 위한 지도일까요? 그리고 지도 만들기, 마을 의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지도 만들기는 결과인가요? 과정인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커뮤니티 매핑은요, 여러 사람이 힘이 모여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활동입니다. 한 번의 정보 수집 행사, 공동체 지도 만들기로는 끝내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번이동을 리빙랩으로 만들자라는 결과물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매핑을 통해서 자원지도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민 모임이 만들어졌고 마을 의제들이 나와서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지도를 만들었던 번이동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리빙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크게 가치가 커뮤니티 매핑의 가치와 같습니다. 참여, 소통, 공감, 배려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커뮤니티 활성화의 삶의 질 개선이나 회복을 목표로 하고요. 사회혁신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알고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고요. 장애 주민, 비장애 주민 누구나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공간을 실험실 삼아서 기존 삶의 방식과 관행의 변화를 모색하고 유의미한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적용해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참여 주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번동 리빙랩이 만들어진다면 자신의 삶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리더십을 획득하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층 강화된 사회적 역량을 갖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협력 조직개발, 관계를 살리는 지역사회 자원 매핑 안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